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치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버리가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여낼 필요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버리가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버리가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앞을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번 주일날, 저번 주일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주일학교 제가 찬양 운행하고, 주일학교 설교하고, 또 선생님들이 본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일찍 와요. 많지는 않아요.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일찍 와서 자기들이 전도지를 접고, 그 다음에 또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10시 한 40분부터 찬양 우리 아들, 딸이 인도해서
11시까지 하고 이제 설교가 이제 해서 12시 끝나고 식사하고 교인들이 또 청소를 해. 그리고 1시 반부터 또 뭐를 하냐? 오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끝나면은 또 항전직 6명 이제 장로들, 안수입사들, 권사들 피택자 교육도 1시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새벽부터 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틀을 잠을 잘 못 자요. 토요일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잠이 안 오고 주일 또 끝나고 그날 잠이 안 와. 오늘 컴투 안 하는 거야. 내가 복귀를 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하남의 백석 쪽에 신학교 강의를 나가요. 그러면은 그것을 편집을 해서 페이스북에 쇠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올리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이금성 목사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는 늘 제 설교를 들어. 그럼 내가 요절을 틀리게 했다든지 언어를 틀리게 했다든지 인터네이션이 좀 이렇게 제스처가 좀 잘못됐다든지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내가 뭘 하냐면은 내가 나를 재판을 해요. 야 이수경 너 봐, 너 껌 씹을 때 봤어. 너 잘난 척하더니 너 그게 뭐야 그러면서 내 설교를 내가 자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가 돼 있더라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학장님 김양열 우리 학장님이 좀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옛날에는 막 그냥 바글바글하고 잘 나가고 이랬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보면서 지금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옛날에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캠핑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어디를 갔냐? 양평 설매제 자연휴양림 거기 이제 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다 크니까 애들이 아빠를 부려먹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설교 이제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아빠 아직의 그 너무 썰렁하지 않아 이런 거.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애들을 내가 혼내주고 그랬을 건데 이제는 걔들이 내 반면 교사야, 스승이야.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배워서 남 주자. 우리 같은 남씨니까요. 남금시 목사님 계시잖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이 태멘 신학교 정말 잘한다고 봐요. 대충대충 하고 얼렁뚱땅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목사 연수 바꿀 수도 늘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김옥경 교수님 말처럼 전도를 해와야 돼요, 전도를.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하더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더 버리고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 자꾸 데려와야 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강권에 데려다가 누구 집을 채우라? 내 집이 뭐야? 여기는 내 집이 뭐야? 태민신학교지. 뭐겠어요? 교회 집을 채우고. 제가 이번 여기 이제 자원에서 왔어요. 내가 자원에서 왔다니까. 진짜.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읽어봐. 오늘 제목이 뭐냐? 확증 편향이에요. 한번 따라서 확증 편향. 요즘에 굉장히 이게 유행어예요. 확증 편향이 뭐냐? 이수기 목사님, 확증 편향이 뭘까요? 확대해서 모른다 그래 빨리.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나도 잘 몰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확증 편향은
단순히 자신과 같은 의견을 선호한다는 것을 넘어 인지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앞을. 이 말이 벌써 전체적으로 딱 이거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타인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 말은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유튜브도 내가 한 번 본 것은 그 같은 종류가 계속 뜨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같은 것만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려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면 내가 치명적으로 잘못 오판을 했을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겠죠. 내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는 걸 정말 많으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첫 번째가 뭐냐? 성경 말씀 66권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66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게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게 많을까? 당연히 기록되지 않은 게 많지. 그렇다고 해서 잘 드세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많다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성경 이외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재판해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이 뭐냐? 표준 기준을 말해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류가 있죠. 입시를 하니 신사들을 하니 애연을 한답시고 봉투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 부흥이가 근데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애연에 연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름 보고 점쟁이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헌금 봉투 안에 헌금이 안 들어있으면은 점괘가 좀 안 나온다는 식으로 핀잔을 주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무당들이나 한 짓이에요. 이거는 무당들. 그러면 확증 편향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자 확증 편향의 세부 유형 시작. 확증 편향은 여러 하위 범주로 나뉘며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1번 선택적 정보 수집. 야,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정당 지지자가 B 정당의 긍정적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A 정당의 좋은 소식만 찾아봅니다. 특정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관련된 유튜브 영상만 반복적으로 시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선택을 하는데 요즘에 뉴스 채널이 많아져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요즘에? 안 봐요. 아니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뭐예요 요즘에? 다르겠어 사람. YTN을 많이 보지. YTN. 그죠? 그러면은 YTN 있고 우리는 이제 0번부터 돼요. YTN 0번.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JTBC. 5번이 SBS. 그죠? 9번이 KBS. 11번이 MBC. 13번이
채널 A, 채널 A, 16번이 MBN, 18번이 TV조선, 20번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23번이 연합뉴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몇 번을 주로 많이 봐요? 여기서 9번? KBS네? 우리 한 말을 안 안 보고? 봐요. 안 보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우리 남목사님은 몇 번 많이 봐요? 저도 TV는 안 보고 네. 유튜브를 좀 봅니다. 유튜브로. 그래요. 우리 학자님은 뭐 이것 많이 봐요? YT. YTN을 많이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몇 번을 많이 봐요? 저는 뉴스 잘 안 보고 가끔가다 YTN 많이 보고. 가끔가다 우리 전사님 몇 번 많이 보셔? MBC MBC. 그러면 지 목사님은 몇 번 많이 봐요? 뉴스 볼 때는? 저는 나오는 자체가 KBS 1, 2, MBC, SBS, 그 다음에 EBS 1, 2 요거만 딱 채널 있어요. 채널이. 네. 이수경 목사님 몇 번 많이 보실까? 네, 저는 안 봐요. 안 보고. 그런데 자, 내가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스캔인데, 성향이 딱 뉴스를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성향이 딱 나타나 버려 벌써. 그죠? 나는 몇 번 많이 볼 것 같아요. 나는 좀 죄송합니다. 골고루 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골고루 보냐 물어보세요. 한번. 왜 골고루 보냐 물어봐요. 뉴스만 아유, 뭐 왜 골고루 보냐고요? 저기도 확정 편향성. 편향 환자가 안 되려고. 아. 놀랬죠? 여기에 놀랬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2번 세부 유형 선택적 해석 시작. 모호한 정보를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예, 이 식품이 암 예방에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제 꼭 먹어야 되겠다. 회의론자는 될 수 있다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을 필요 없어. 자, 선택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 어떤 문제나 어떤 가십거리 가지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적으로 해석을 해. 이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돼. 자, 세 번째 시작. 선택적 기억.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만 더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를 안 낸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무사고 기록은 기억하지만 가까웠던 위험한 순간들은 잊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 누구 위주로? 내 위주로.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반증 회피. 자신의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환경 오염에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연구가 나오면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며 즉시 반박합니다. 반증 회피는 뭐냐면은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나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즉각 거부를 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요즘에 가장 크게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잖아. 아까도 우리 교수님 아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그 첫 번째 그 핸디교회 계시는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딱 허리가 잘렸죠. 이쪽에는 뭐예요? 북쪽.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 빨갱이니까. 이쪽에는 뭐냐?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우측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야.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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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측. 이쪽에는 뭐예요?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여기는 무슨 측이에요? 좌측이잖아.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 파란색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 선거철 되면 반드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이거 몇십 년 동안 계속 되어 왔어요, 안 되어 왔어? 예? 배웠어요. 되어 왔죠? 예.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되고 싶죠. 당연히. 할렐루야. 확증 편향이 뭐냐? 좌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깝냐? 빨간색에 가까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좌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거 떠나서 떠나서. 좌쪽에 있는 사람은 빨간색에 관대해.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나라가 있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대하냐? 일본에 관대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국이 있죠. 미국. 예? 미국에 관대해. 좌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 관대해? 쌍태. 중국에 관대해. 그런 성향을 최악하게. 그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대물림을 해왔어.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제가 확증 편향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면 이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세 부류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어느 한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조선시대 이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삼자 돌리면 돼. 삼국시대가 있어요. 지금 삼국시대예요. 엄밀하게 말해 정치적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 지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구려 신라 백제적인 마인드에 쩔어 있다면 이것을 지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며요. 지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노란색에 물들어 있거나 파란색에 물들어 있거나 친일적인 성향을 띠거나 친중이나 빨간색의 성향을 띠고 어프로치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답안인 진리와 복음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넘어갑시다. 2번. 그거 염두에 두고 2번. 확증 편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 정치 이념 시작. 정치적 편향.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부정적 뉴스를 무시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의 비리는 왜곡 보도일 뿐이다. 요즘에 YTN이 됐든 무슨 됐든 패널들이 나오죠. 패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좌쪽에 있는 패널이 나오고 우쪽에 있는 패널이 나오죠. 각기 토론하면은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시속 게임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내 성향이야. 저 사람은 내 반대편이야. 그러면서 내가 마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 요즘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몇 천만 되는 것 같아. 전부 대통령이야. 말들은 얼마나 또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칼럼니스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뒤에 금융투자 시작. 손실 회피. 자신이 산 주식의 긍정적 뉴스만 믿고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은 분명 반등할 거야. 하지만 계속 떨어져 폭락을 해. 요즘에 금융 주식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코자들인데 코인이죠. 코인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챗 GPT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코인을 공부해야 돼요. 코인을 공부하지 않고 미래가 열려지리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GPT 공부, 두 번째가 무슨 공부? 코인 공부. 나는 코인이 옛날에 사기꾼들이랑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비트코인, 중남미가 비트코인 국가에서 사들여서 앞으로는 그것을 양성을 시킨다는 거야. 그때부터 작년 10월 중순부터 해서 코인이 이렇게 급상승을 했어. 10배, 20배 막 30배씩 막 남기도 해. 또 하강에 추락을 해. 트럼펫 있잖아. 트럼펫이 미국 대통령이잖아. 트럼펫 여기 보세요. 트럼펫. 그러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코인이 올라갔다 내렸다 난리 부르스를 치죠.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온전히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에 수주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지금 어게인스트를 했잖아. 소송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영향에 따라서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상장된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우리 목회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성향이 전부 짜장면집만 합니까? 한식집도 하고 교인들이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예? 자전거도 팔고 차도 팔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전문가 이상의 지적인 수양을 이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을 지도 편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죠? 아까는 정치적인 것을 볼 때도 내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면 자 설교 시간에 내가 우파적인 설교만 계속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50%는 어떤 성향이 있어? 좌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파들은 어떻게 될까? 시험 들어서 계속 잠정적인 교회를 떠날 가난한 교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몇 시간에? 1시간 반을 해. 지금. 지금 그럼 자기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한다고 하고 그것도 계속 퍼날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소속된 교회는 이미 여기 앉아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떠나 있는 거지. 어디로? 어디? 딴 데 어디?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데를 찾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3번. 건강의학. 자기 합리화. 시작. 건강에 나쁜 습관을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도 90세까지 살았으니까 괜찮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이거 딱 얼마리 까서 뭐를 해? 담배대. 네? 담배대. 그 다음에 여기 가 쓰고 하얀 속 입고 뭐를 해요? 담배를 이렇게 피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술을 드셔. 네. 이만한 코프로 한 잔에서 두 잔, 많이 마셔야 세 잔이야. 반주. 이런 분들이 오래 살았어요. 빨리 돌아가셨어. 오래 살았어요. 오래 가요. 오래 오래 살았어요. 가요. 네. 그런데 오래 산 사람도 있었지만 빨리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재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합리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과학 음모론 시작. 사실 왜곡 과학적 근거보다 자신의 믿음, 신념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서 백신이 위험하다는 인터넷 글만 믿고 의학계 연구 결과는 무시한다. 자, 앞을 보세요. 감기가 어떤 사람 감기가 왔어요. 광 목사님 감기가 왔어. 감기 약을 먹으면 14일 만에 치료가 되고 안 먹으면 15일 만에 치료가 돼. 감기약은. 안 먹으면 2주만. 예, 2주 만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걸렸어. 이거 참으면 15일 만에 나을까요? 안 나을까? 한 달 걸렸어요. 이거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뭐냐? 바이러스 치료제, 퇴치제를 주사를 맞든 약을 먹어야 돼.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퍼뜨리고 내가 반대쪽 얘기에 완전히 마음문을 닫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확정 편향의 심리적 기제. 첫 번째는 뭐냐? 인지적 부하 감소야. 시작. 뇌는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해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자, 인지적 부하 감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 뇌는 기억이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의 원리나 개인화 원리에 의해서 내가 많은 양의 정보를 내 뇌에서 뭐를 할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버려요. 그게 인지적 부하 감소예요. 그러니까 내 뇌에서 이미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결론이다라는 도출을 해버려. 내 뇌에서부터. 이게 인지적 부하 감소예요. 두 번째, 자기 정당화. 시작. 자신의 과거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 제품을 샀으니까 분명히 좋을 거야. 실제 품질과 상관없어요. 요즘에 삼성 TV, LG TV가 보통 90인치, 100인치, 75인치 이런 거 보면은 비싸요, 안 비싸요? 250만 원, 350만 원씩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모니터가 프로젝터를 쓰다가 TV를 하는데 75인치야. 얼마에 샀냐? 설치비까지 120만 원 샀어. 너무 잘 나와. 어디 거냐? 중국산이야. 3분의 1 가격이 산 거예요. 왜? 요새 중국 자, 봐봐. 이게 확증 편향이다. 고장난 모습. 이게 저 말이 확증 편향이야. 고장나면 서비스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받아요. 지금은 봐. 옛날에 못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확증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편향이야. 못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자기 정당화요. 집단 동조. 시작. 소속 집단의 의견과 다른 정보를 무시하며 동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다수의 결정을 따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집단적으로 동조를 해버려요. 사실과 상관없어. 틀려도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집단적으로. 진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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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얄밉게 얘기해.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예.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
맞는데도 불구하고 얄밉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특히 교회에서 집단 동조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교주적인 성향을 지닌 목사가 있는 교회가 성장할까? 흐리멍텅한 하고 착한 목사가 있는 교회가 성장할까? 교주. 금방 아시네. 교주적인 성향을 띤 목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 그리고 그 목사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과 동기동창이 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교인들이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 믿는다고 교인들은. 왜? 아 어떤 잘못. 왜? 아, 집단 동조 현상이에요. 이게. 아 좀 이해가 되세요? 잘못했다 어. 해도. 그러면 그 목사가 MBC 뭐 뉴스 추적이나 뭐 추적 뭐 60분 뭐 KBS 이런 거 막 나와 JTBC 거기 떴어. 그 목사는 누구다? 교주 신이다. 나왔죠? JB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KBS. 신천지 이만이나 JBS 정명석이나 네.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죠? 나는 네. 나는 뭐다? 신이다. 신다. 근데 거기에 5년, 10년, 20년 그루밍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목사를 뭐라고 말해?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25만이래요. 네. 거기서 이제 14만 4천만 출연했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노예도 유명한 찬양하는 목사가 있어. 그 딸이 신천지 교부장이야. 어떻게 된 거야? 때려도 보고 감금도 시켜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그 딸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와. 그 딸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돌아올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돌아간다 그 말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미 그루밍 당한 거지. 누구에게? 이만희. 이 집단 동조 현상이에요.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진리하고 상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확증 편향의 실제 사례, 역사적 사례 시작. 지구는 평평하다는 믿음. 중세시대 일부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무시하고 평평한 지구로만 지지했습니다. 자, 지구는 동그래요? 평평해요? 아, 그래요? 봤어요? 그 옛날에는 지구는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사형을 시켰네. 내 얘기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역사 말을 해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바다 끝에까지 항해를 했을까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야,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에요. 현대 사례 시작. 소셜 미디어 필터 버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관심사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노출시켜 편향을 강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적인 것을 보면은요, 계속 성적인 것만 노출이 돼. 내가 우파적인 것만 보면은 계속 우파적인 뉴스만 노출이 돼. 내가 좌파적인 성향을 보면은 좌파적인 성향만 계속 노출이 돼. 그래서 거기에 심취해서 빠졌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3번 시작. 실생활 사례. 연애 감정. 좋아하는 사람의 단점은 무시하고 장점은 부과시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도 귀엽다. 앞을 보세요. 자,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연애할 때는
감정이 어때? 내가 약간 아이 뭐 업데이트. 지금 우리 네. 강 목사님 봐봐 지금 얼마나 좋겠어 막 환장하는 거지 그냥 전혀 뭐 반대쪽의 생각을 보여 안 보여?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조금만 막 봐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짱이야. 당신은 어떤 음식을 해도 이거야. 너무 막 짜고 막 싱겁고 막 그런데도 좋은 것만 보는 거지. 왜?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이게 확증 편향이야. 확증편.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퍼 그래. 제가 창피해서 여보 소리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우리 아이퍼한테. 작년에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아이퍼 부를 때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남 목사님? 어이 그래. 어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프가 작년에는 그러더라고. 35년 만에 나한테 대들더라고. 뭐 어이? 진짜 어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 여보라고 확증. 창피해서 나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물 좀 갖다 주면 안 돼 그랬더니 왜 자기한테 명령 안 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물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 물은 영어로 뭐예요? 어렵고. 셀프잖아 셀프. 커피는 영어로 뭐야? 셀프. 셀프잖아. 푸만두는 영어로 뭐야? 셀프. 서비스. 서비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물은 셀프라며 왜 물을 나한테 갖다 주냐고 명령을 해. 진짜 어이없네 그러면서 물을 뭐 해라 말해요. 셀프. 일어나서 갖다가 떠먹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포했던 것과 내 삶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딱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보니까 뭐 찬양은 참 은혜스럽게 잘하더라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잔소리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혼자 말하고 막 또 틀린 얘기하면 막 도리도리지르고 막 뒤에서 보니까 난리 부르시더라고. 그 뭐냐 전형적인 내 확증 편향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무슨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확증 편향을 줄이는 방법 시작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대 주장을 검토합니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적인 얘기를 했을 적에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어느 날 설교가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잘 되더라고. 설교 끝나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를 보잖아.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했어. 나 설교 잘하지 않았냐? 좀 칭찬 듣고 싶어서. 네. 우리 아이프가 반세 그러더니 여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지 왜 지소리를 합니까? 와 내가 얼굴이 막 빨갛고 막 푸르고 막 노랗고 이렇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얘들 얘기 아까 얘들 얘기했죠. 내가 캠핑 가서 얘들이 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아내인 사모가 내 스승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학장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작 다양한 정보원 활용 다른 정치적 입장의 신문 해외 매체 전문가 논평 등을 비교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다양한 뉴스를 들어야 된다. 내가 듣기 싫어서 그냥 안 봐버린다? 꺼버린다? 찍을 놈 없으니까 선거 안 한다? 그럼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찍을 놈 없어도 그 중에서 덜 나쁜 놈을 찍는 거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놈이 그놈이잖아 사실은. 덜 나쁜 놈을 찍는 거지. 자, 세 번째 메타인지 자기 성찰 시작 나는 지금 편향에 빠져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자, 메타인지가 뭐냐?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인식을 해. 점검하고 평가하며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말해. 메타인지가 뭐냐?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하고 조절을 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메타 인지라고 해요. 나는 지금 혹시 편향적인 시각 나는 좌파 아닌가, 나는 우파 아닌가, 나는 내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말과 생각이 다르지 않는가. 요즘에 약간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말한 것과는 다르게 나올 때가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내가 막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다니고 내가 핸드폰 찾아보니까 안 보여. 나중에 옆에 사람이 핸드폰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막 베일 부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특히 목사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강도사인 내가. 자, 마지막 데이터 기반 사고 시작. 감정보다 통계와 연구 결과를 우선시하라. 내 지금 감정이 막 격해 있어. 예? 막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 끄집어 내린 거에 내가 붕괴 있어. 막 이재명이 막 죽이고 싶고, 막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막 그냥 빨갱이한테 막 나라 팔아버릴 것 같고, 막 윤석열이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눈물 막 나와. 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예?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박사학위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무속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5명, 6명이 무당들이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어. 이런 얘기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태극기 쪽에 그 사람들 절대 안 믿지 이거. 그 다음에 한덕수가 부인이 어제 저녁에 내가 뉴스 찾은 건데 3년 전에 자기는 점치는 거, 무당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심층적으로 했어. 그리고 김건희하고 한덕수 부인하고 같은 라인이야.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태극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뭐예요? 이금성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빨갱이고 좌파야. 그 다음에 김정은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빨갱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 삼분법적인 이 구조에 가 있는 것이 요즘 한국 정치고 종교인들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결론 시작. 확증 편향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심리 현상이지만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 비판적 분석, 다양한 관점 수용이 핵심 해결책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한 의도를 알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발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거기에 몰입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네. 행여 내가 좌쪽이냐 우쪽이냐 물들어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 주님은 남자만 사랑했을까 여자만 사랑했을까? 이수경 목사. 공평하게 사랑. 어떻게 그거 아는 게 많아? 정말 요즘 기도 좀 하네. 그러면은 계란이 먹을까 닭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죠. 이러니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얼마나? 그럼 남자가 먼저일까 여자가 먼저일까? 남자. 예?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영국에는 박사학위를 쓸 때 반드시 P와 허를 같이 써.
남자 하나님 옆에 반드시 여자 하나님 같이 써줘. 어느 한쪽 봤으면 박사학위를 절대 주질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자, 재밌는 데가 꽁트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젊은 애들이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버스칸에서 막 서로 싸워. 그게 뭐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위냐 여자가 밑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그럼 남자가 위지 뭐가 돼? 남자가 위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어?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서 놀잖아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적인 비교지만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암탉이 먼저냐 수탉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 자체가 내가 편견된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 회장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 노 회장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시작을 했어. 그럼 노 회장님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자,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4명이 식탁에 앉아있죠. 쩝쩝쩝 맛보다가 아유 맛없어 그리고 숟가락 탁 놨어. 그러면 세 사람은 전부 그 음식이 지금 맛없어. 맛없다는 쪽에 각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맛있는 걸 갖다 줘 그뒤부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지. 그 음식이 맛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만큼은 편향되긴, 자 사팔뜨기가 있죠. 사팔뜨기가 앞을 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앞을 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개 있죠. 개 바닷가에 개. 개가 똑바로 걸어야 옆으로 걸어. 개 걸음하죠. 네. 개 엄마가 개 아빠가 개 새끼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먹고 똑바로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란 말이야. 그런데 개 걸음해 안 해? 개 걸음 안 해? 개 걸음 하죠. 거기 똑바로. 목사인 우리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고 있는데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어폐가 많지. 그게 무슨 말이냐? 확증 편향은 그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 맞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선포하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고 예수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사랑과 의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집에 가서 라멘 합시다. 아멘.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함을 입은 자는 내 삶 속에서 뭘로 나타낸다? 사랑과 의로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사실의 시각에서 보고, 두 번째 미닝, 의미적으로 보고, 이걸 독일말로 게시테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에 들었던 풍월, 책에서 읽어봤던 거, 예? 내 생각, 이걸 막 짬뽕 시켜서 성경을 일부 여기서 쪽집게로 끌고 와서 잡탕방 만들어서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자는 뭐냐? 대언자, 운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대언하고 운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확증, 편향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어요.